여러분,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알람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떠서 아이들 등원 준비를 하고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하는 그 고단한 일상 말입니다. 매달 가계부를 쓰면서 왜 우리 집 자산은 제자리 걸음일까라고 자문하며 마트의 세일 품목을 뒤적이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돈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이름조차 생소한 USA 레어어스라는 광산회사에 무려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1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수표를 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이 회사의 지분 10%를 직접 취득하며 사실상 공동 경영자이자 광업 파트너로 등판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히토류라는 특정 원자재 분야에 단행된 최대 규모의 직접 투자입니다. 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민간 기업도 아닌 정부 차원에서 광산 바닥에 2조 원을 쏟아부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10년의 부의 지도를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부의 열차에 올라타라는 긴급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이 2조 원짜리 수표가 가리키는 종착역,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움켜쥐어야 할 기회의 실체를 명필의 필치로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공지능, AI를 생각할 때 구름 위에 떠다니는 데이터, 클라우드, 나 정교한 수학적 알고리즘 혹은 모니터 속에서 화려하게 움직이는 코드 덩어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AI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 소프트웨어를 가졌어도 그것을 지탱할 뼈와 근육,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할 심장, 하드웨어가 없다면 그 두뇌는 한낱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유령일 뿐입니다. 그 AI의 뼈와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 바로 히토류, 레어어스입니다. 21세기의 첨단 상업에서 히토류는 인체의 비타민이자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하늘의 지배자, 미국의 초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한 대를 만드는데 무려 411kg의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바다의 침묵, 핵잠수함 한 척에는 4톤 이상의 히토류가 투입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잠수함은 적의 탐지를 피할 수도, 정밀하게 기동할 수도 없습니다. 일상의 혁명,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퇴근길에 운전하는 전기차의 모터,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처리하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서버원에도 히토류로 만든 강력한 연구 자석이 박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적 요충지의 공급망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죠. 인류의 미래를 바꿀 AI 패권을 쥐어야 하는데 정작 그 AI를 구동할 물리적 재료의 수도꼭지를 경쟁국인 중국이 꽉 쥐고 있는 셈이니까요. 중국은 이미 무역 분쟁 때마다 이 수도꼭지를 잠그겠다는 신용을 하며 미국의 목줄을 조여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USA 레어어스에 2조 원을 던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중국의 자비에 우리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을 맡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21세기 기술 패권 전쟁의 물리적 전선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봅시다. 히토류는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란 원자재 가격이 단순히 잠깐 오르는 것이 아니라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대한 추세를 말합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의 도시화가 전 세계 구리와 철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엔진, 전기를 먹는 하마, AI 데이터 센터. AI는 공짜가 아닙니다. 챗 GPT에게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저 멀리 데이터 센터의 GPU는 엄청난 열을 내뿜으며 전기를 소모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할 전력량은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을 정도가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탑에서 데이터 센터 내부의 서버까지 안전하게 나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구리, 커퍼와 알루미늄입니다. 1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평균 27톤의 구리가 들어갑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지구상의 구리는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 엔진,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숙명. 기후위기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는 화석연료를 버리고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을 위해선 광산이 더 필요합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내연기관차보다 3배 이상의 구리가 들어가고 거대한 풍력발전기 터빈 하나를 돌리려면 수백 킬로그램의 히트료 자석이 필요합니다. 인류가 생존을 위해 친환경을 선택하는 순간 원자재에 대한 갈증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엔진, 지정학적 갈등과 재무장, 리아밍. 효율성이 지배하던 글로벌 분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보의 시대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에 의존하던 공장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리슈어링,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을 처음부터 다시 깔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공장을 새로 짓고 도로를 닦고 항만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철강과 시멘트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전쟁의 위협으로 각국의 국방비는 냉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 탱크 한 대가 모두 고가의 원자재 덩어리입니다. 수요는 이처럼 세 개의 엔진을 달고 폭발하는데 공급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처참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상의 돈은 어디로 흘러갔나요? 대부분 코인,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같은 보이지 않는 것에만 쏠렸습니다. 힘들고 지저분하고 돈이 많이 드는 광산 개발은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으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광산 하나를 새로 발견해서 실제 채굴을 시작하기까지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돈을 쏟아부어도 당장 내년에 필요한 구리와 히토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요는 하늘을 찌르는데 공급은 바닥을 기는 상황. 이것이 바로 제가 이번 슈퍼사이클이 여러분의 가계부를 바꿔놓을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확언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어떤 배를 타야 할까요? 미국 정부가 찍어준 이성표를 따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6가지 핵심 플레이어를 소개합니다. MP 머티리얼즈. MP 머티리얼즈는 미국의 자존심. 현재 북미에서 유일하게 상업적 규모로 히토류를 채굴하고 처리하는 대장주입니다. 이 회사의 강점은 수직 계열화입니다. 단순히 돌덩이를 캐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분리 정제하여 최종 제품인 영구자석까지 미국 땅에서 만들어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가장 확실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USA 레어어스, 정부의 픽.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아직 비상장 상태이거나 상장 초기 단계일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2조 원을 태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게임 끝입니다. 국가안보 자산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망할 확률보다 국가가 어떻게든 성공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우라늄 로열티, 스마트한 지주. 광산 운영의 위험은 피하면서 수익만 챙기고 싶다면 로열티 모델에 주목하십시오. 광산회사에 자금을 대주고 나중에 생산물의 일부를 떼어가는 이 방식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혜택은 누리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비용 증가 리스크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더 메탈스 컴퍼니, 심해의 노다지. 땅 위가 좁다면 바다로 갑니다. 태평양 깊은 바닷속에 널려있는 망간 단괴를 채굴하려는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바다 위에서 돈을 건져 올리는 격이 될 것입니다. 크리티컬 메탈스, 그린란드의 보석. 지정학적 요충지인 그린란드에 거대 광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F-35 같은 첨단 무기에 꼭 필요한 중히토류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유럽과 미국의 서포트를 한몸에 받고 있는 전략적 플레이어입니다. 골드 리소스 코퍼레이션, 화려한 변신. 전통적인 금광회사에서 전략 광물 기업으로 탈바꿈 중인 턴어라운드 종목입니다. 기존의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자원 전쟁에 뛰어든 이들의 변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우리는 이 장밋빛 시나리오 뒤에 숨겨진 2가지 커다란 암초를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 실패의 리스크입니다. 과거 2009년 오바마 정부가 미래 에너지의 총알하고 지켜세우며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던 솔린드라라는 태양광 회사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대통령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축사까지 했지만 불과 2년 뒤 그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종종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관료주의의 늪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USA 레어어스에 들어간 2조 원이 눌먼 돈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둘째, 기술적 와일드카드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결핍을 기술로 극복해 왔습니다. 희토류가 부족하다고요? 그럼 희토류 없이 자석을 만들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연구진을 포함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희토류 제로 자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소금이나 철로 희토리보다 10배 강한 자석을 만들었다는 뉴스가 뜬다면 오늘 우리가 논한 기업들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 기반 투자의 무서운 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돈을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처럼 본업이 바쁘고 리스크에 취약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생존 전략을 제안합니다. 1단계, 공부보다 강한 것은 분산이다. ETF 활용.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뜯어볼 시간이 없다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바구니를 통째로 사십시오. REMX 전략광물 ETF는 희토류 대장주들을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COPX 구리광산 ETF는 구리 가격 상승에 수혜를 입는 기업들을 담고 있죠. 하나가 망해도 나머지가 버텨주는 이 방식이 우리에겐 가장 안전합니다. 2단계, 적립식으로 파도의 리듬을 타라. 원자재 주식은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하루에 10%가 오르고 내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한꺼번에 모든 돈을 넣었다가는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매달 월급날 마트장 보는 셈치고 조금씩 모아가십시오. 슈퍼사이클은 10년짜리 파도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단계, 숫자를 믿으라. 재무 건전성 확인. 꿈만 먹고 사는 기업은 피하십시오. 최소한 자기 돈보다 빚이 적은지, 당장 내일 문 닫지 않을 만큼의 현금을 쥐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엑스레이 진단법을 통해 겉모습만 화려한 좀비 기업을 걸러내는 해안을 기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국 정부의 2조 원짜리 수표 한 장에서 시작해 AI의 은밀한 육체와 지정학적 패권 전쟁, 그리고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히 어느 주식이 좋다더라는 정보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디지털이라는 화려한 스크린 뒤에는 광산과 용광로라는 차갑고 묵직한 물리적 세계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는 확신, 리스크를 살피는 냉정함,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실행력. 이 세 가지만 있다면 다가올 10년의 부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마트 전단지 대신 경제지도를 펴는 여러분의 밤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거대한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